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이 미세먼지를 하도 맞았더니 목이 칼칼합니다. 죽겠습니다, 아주. 네. 요즘 자유한국당의 최고 아젠다 미세먼지. 그 얘기도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 전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됐으니까 네. 예, 과거에 보면 범친이게 이런 식으로 언론은 보도하긴 했습니다. 의원님에 대해서 범친이게 이렇게 보도하는 게 맞나요? 사실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니까 네. 친박이 하지만 맞긴 친박계로 맞는데 절대 불리지 않고 비박계로 예, 불리셨죠. 버림받은 친박이죠. 버림받은 그리고 제가 뭐 도안은 안 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친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전에? 모르죠. 뭐 제가 청와대에서 사회를 한 두 번 봤는데 네. 아 사회로 워낙 예, 좋아하시니까. 그 모든 국회의원들 들어갔을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뭐 제가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하고 그때 대통령 좀 짓궂은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사회 보듯이 안 보시니까. 예. 뭐 지금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면회를 가시진 않으셨죠? 갔죠. 아 가셨어요? 예, 두 번 갔습니다. 2월 21일 날 제가 두 번째 갔는데 아 그러면 아주 그 보석되기 직전에 가셨네요. 예. 그렇지 않아도 보석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제가 두 번 가서 느낀 거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본인이 그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항상 나라 걱정하고 그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리고 보석은 변호사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본인은 뭐 그거에 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보석이 되든 안 되든 아 관계가 보석은 없다. 본인의 뜻이 아니라 변호인단이 한 근데 것이다. 어차피 4월 8일이면은 날, 예. 6개월 구속 만기일이 돼서 석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호 그 상임 고문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필요 없고 차라리 난 감옥에 죽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는 죽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네. 근데 보석은 하여튼 본인의 뜻은 아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정두원 의원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이 면회를 왔을 때 야권 인사들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시켜야 된다고 얘기한다는데 내 얘기도 좀 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반대 얘기인데요. 전혀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의원님한테만 얘기 안 하고 정두원 의원이 아닙니다. 직접 들었다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글쎄 뭐 상반된 제가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고요. 그 요새 그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과거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현행법상 사면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보석도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재판 절차를 진행을 시켜서 마무리하고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면이나 또는 보석 얘기하는 건 법적 절차도 맞지 않지만 타이밍으로도 맞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현행법상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건 뭐 그분들 마음이죠. 제가 그것까지 할 수는 없죠. 법적 절차가 법적 절차 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본인 과오에 비해서 너무나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 사면을 시켜서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그 어느 국가보다도 민주화가 됐다는 나라인데 전직 대통령을 두식이나 잡아놓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의정 보고회를 했는데 누가 주머니 하나 문자를 적어주는데 그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사람 그만 잡고 미세먼지 잡고 실업률 잡아라. 이렇게 저한테 그 촐로분이 써주서 그 메모를 제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은 잘 알겠고요. 근데 죄가 없는데 잡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죄가 아주 없지는 않을 테지만 아주 없지는 않을 테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 혹독하게 턴다.
아 그렇게 털면은 역대 대통령들 거꾸로 그렇게 털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년 이상 안 살 대통령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을 잘 알겠고요. 네. 예. 이제 미세먼지 계속 얘기하시니까 또 요거 미세먼지 얘기하시죠. 네, 그러시죠, 뭐. 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할 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많죠. 해 주십시오. 예. 그 오늘 뭐 또 언론을 봤더니 이제는 실내 공기 정화기로도 부족해서 예. 실외 공기 정화기를 만들어서 예. 곳곳에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도 초대형 공기 정화기를 실내에 만들었어요. 예, 아 물론이죠. 중국도. 그렇지만 중국은 그거와 병행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미세먼지의 양을 절대적으로 줄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반대로다가 지난 3년 동안 서울 2월만 보면은 2017년도에 28 마이크로그램 예. 그리고 2018년에 30 예. 그리고 금년에 35를 찍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은 정말 정부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걱정이 많아서 잠이 안 오는 국민한테 수면제 하나씩 나눠주고서 예. 이거 먹고 잠자라. 원인을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어준 공장한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싫어요.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 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즘 야당 의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원조가 계십니다.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재인 현 대통령께서 2017년 4월 13일 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문의 예. 원문입니다. 예. 저는 정말 그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 극치에 달하고 있다.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고 지금 모든 것을 다 과거의 탓으로 돌리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미세먼지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부의 향방을 좌우할 엄청난 문제다. 국민들이 이러한 미세먼지 속에서는 절대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선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열받는 것은 우리 멀쩡하게 공기 좋은 안성이요. 예. 우리나라 61개 화력발전소 중에서 30개가 충남 지역에 있습니다. 예. 이게 바람을 타고 솔솔 와가지고 안성 뒤에 자령산맥에 막혀가지고서 안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지역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시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번 3월 달에 어떤 이 미세먼지 문제를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환노위원장이시니까 네네. 예. 박근혜 정부 시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잘한 건 없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 높았던 수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건 예를 들어서 특정 일을 골라서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예. 전반적인 평균으로 보면 분명히 나빠졌고 그 원인은 역시 탈원전의 여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탈원전하고 미세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예. 100% 탈원전 때문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대략 50% 정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50% 정도가 국내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예로 볼 것 같으면은 그 경유차로 인해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29.1% 그리고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11% 정도 되는데요. 이 화력 발전이 지난 3년 동안을 수치를 볼 것 같으면은 4.4% 증가를 했고 예. 원전 가동이 6.5%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전 줄이는 것을 LNG로다가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LNG는 그 킬로와트 시당 발전 비용이 비쌉니다. 네. 117원 1원 정도고 경유는 한 70원 정도, 원전은 한 68원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은 국민 부담으로 가서 그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고 지금 한전이 작년도부터 적자로 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뭐 12조, 10조 이렇게 흑자가 나던 그 회사인데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다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화력 발전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미 노 화력 발전소는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력 발전소를 중단하려고 해도 전력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오시고 문자가 1,000개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네. 왜요? 글쎄 뭐 반응이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아무래도 좀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뭐 그러나 그런 분들께서도 탈원전 관련해서 환경노동위원장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뭐 신빙성을 가지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탈원전하고 직접 연결하기가 그 무리수라고 생각되는 아니 그래서 제가 탈원전 100%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는 건 제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1%라도 관련이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영향이 분명히 있죠. 원전이 막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원전이 막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막 줄어드는 건 아니고 가동률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동하는 원전이 21개고요.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서 미세먼지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게 원전 과학적 상관관계가 너무 자, 부족한 얘기 것 들어보세요. 같은데요. 예. 원전 가동률이 낮아지는 거를 갖다가 LNG와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개가 경유차 18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내뿜고요. 예. LNG 그 한 기가 4만 대 경유차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네. 어쨌든 다른 당에 또 반론을 하겠죠. 의원님 반론을 하실 테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탈원전 때문에 미세먼지가 탈원전 때문은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영향을 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탈원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리고 탈원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안전 때문에 그 원전을 포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네. 실질적으로다가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서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한 번 나면은 대장 아닙니까?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안 짓는 걸 왜 외국에는 팔라고 그럽니까? 그것도 이율배반적이고 우리나라만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국에 45개 원전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예. 13개 지금 만들고 있고 2개 계획 중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이 친구들이 전부 우리나라 서해안 쪽 자기네 동쪽 지역에다 짓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전보다는 저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데 거기서 원전 사고가 나면은 우리가 직격탄을 맞게 되죠. 우리나라 서해안이. 아니 물고기들이 뭐 한국 물고기는 뭐 저 중국 원전 안 먹고 삽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러면 탈원전 시켜야 되는 건가요?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가지고 지금 탈원전하는 것은 네. 이건 억지다.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고 꼼꼼하게 하면서 원전도 역시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자, 오늘 공장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만 하시면. 표정이 드러납니까? 약간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은 자유한국당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네네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하실 게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가 하실 게 여러 있죠. 마디 할 게 있는데 핵심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예. 저는 이번에 노딜이 굿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강경파들 기획하고 있는데. 예. 아니 미국 강경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김학용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 소위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잡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정부가 정권을 이렇게 손쉽게 잡으실 성으로는요.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 상식적인 국민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통령으로서의 행동에 흥분하고 분노해서 민주당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완전히 돌아서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대로 잘해 주신다면은 예. 아마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거의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선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역구에 가서도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영변 핵시설 문자 3,000개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한류 스타 나올 때 가능한 거거든요. 10,000개까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예. 북핵 폐기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협상이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뒤로 미뤄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란이 아니고 이안으로 된 거죠.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북핵 폐기를 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북핵을 생산하는 시설이 폐기돼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30개 내지 50개의 핵폭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일체 이야기를 없이 1985년도에 지어진 영변 핵시설 하나 폭파하는 걸로다가 땡치고서 만약에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협상이 성공이 돼서 북한으로다가 현물이나 현금이 들어가면은요. 1%의 북한 지지층 등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이 죽지 못해서 협상장에 나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현물이나 현금이 투자가 되게 되면은 저는 1%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예. 1994년도 김정일 사망 이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냐? 북한은 일반 국민이 50%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나라입니다. 다만 1% 지지자들의 불만은 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눈 하나 깜짝 하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깜짝 안 하고서 까딱없이 버텼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만 굶어 죽었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나라 가서 굽신굽신거리고서라도 돈이라도 얻어다가 국민들 먹을 거 해결해 주지 굶게 놔주겠습니까? 굶어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은데요. 풀뿌리라도 캐먹고 다 삽니다. 북한이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스스로 벗어난 아니고 대한민국이 많이 협조해 줬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이 협조해 주고 예. 또 외화벌이를 많이 했었는데 그 길이 지금 막히는 바람에 식량 배급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의 방법은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자, 이거죠. 이제 그게 두 가지죠. 예. 너무 어렵게 동아리들 쥐새끼를 계속 물면 쥐새끼도 고양이를 물죠.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된다. 다만 전 세계가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 아니 북한에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북핵을 일정 부분이라도 제재해 나가면은 건물 질 때 기성비 주는 것처럼 조금 도와주는 건 모르지만 하나도 지금 북한이 핵 폐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하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외교적으로도 지금 왕따 아닙니까? 미국이랑 사이 멀어졌지 일본이랑 그 길을 해야지 반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왼수됐지 중국이 우리나라 돕겠습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 돕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더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 급히 성과를 내시려고 그러지 말고 좀 침착하게 북한을 달래기도 하지만은 또 국제 공조, 대북 공조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펼쳐나갔으면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충원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4,500 가까이 해서 500개 예. 5,000개 못 넘었어요? 예. 다음 시간에 넘겨주시죠. 예. 세계 신기록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위 시간당 엄청난 숫자가 쏟아져서 곧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단위 말씀드리는 문자. 거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나 민주당이나 정상적인 합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멀쩡한 국민들이 대폭적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점을 좀 이것은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코 특정 정당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이다. 요새 제가 태어나 가지고 이렇게 나라 걱정하는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이 좀 안 와야 되는데 솔직히 잠은 좀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걱정은 낮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주무시는. 아니 낮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예. 밤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잠은 좀 오긴 오더라고요. 예, 너무 걱정이 돼서 낮에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고 밤에는 잘 주무시는 자유한국당의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